북한과 미국이 후진 기어를 넣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복구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볼 한 가지 뉴스는요. 스텔스기라고 있습니다. 적군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가공할 만한 공군의 무기인 스텔스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텔스기, F-35A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거 도입을 합니다. 한국 국방력이 증대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북한 눈치 보느라 제대로 성대히 대접도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북한 눈치 보느라 스텔스 푸대접. 오는 29일에 F-35A 6대 중 2대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10대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F-35A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 대만 있어도 단독 작전이 가능하고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몰래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장의 목을 참수한 이 참수작전 등에 활용이 될 만큼 고도로 전략화된 전략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10대가 올해에 전력화되고 2021년에는 40대가 전력화할 예정인데 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하는 마당에 전력화 행사는 꿈도 못 꾼다. 성대하게 열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촐하게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3월 말 미국에서 열린 F-35A 우리 대한민국 1호기 출고식 때도 저 때도 북한 눈치 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35A 1호기를 도입하는 대한민국엔 사실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출고식에서 북한이 스텔스기를 도입하다니 이건 반민주적 범죄 행위다라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국방장관도 안 가고요. 공군 참모총장도 안 가고요. 차관과 공군 참모차장이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 북한 눈치 보느라 우리 제대로 출고식도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김배영 박사님. 네.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건 사업이 스텔스기를 갖고 싶다. 제가 국방부 출입을 꽤 오래 했었는데 그때부터 35A를 도입하고 싶어서 공군이 협상을 했는데 수건 사업이 지금 되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 장관도 못 가고 차관도 총장도 못 가고 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 혈세 한 7조 원이 투입된 이 전력화 과정이거든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3월 달에 반민족적 범죄이다라고 북한이 얘기한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나 북한 눈치 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끝난 과정 속에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담이 결렬된 과정 속에서도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 얘기에 따르면 그런 것들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대해서는 작년에 6대에 대한 인수 과정들이 끝났고 이 중에 2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대한 행사를 치러내면서 우리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지금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국방력이 더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국방전력에서 북한의 완전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군 전투력일 것이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들여오는 스텔스 전투기니만큼 여기에 대한 행사를 조금 더 성대하게 치를 가능성들을 우리 정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숨겨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답답한 게 김 장관이 죄 지었습니까? F-35A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들여오는데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아파트 택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참석을 거론해야 될 정도로 국방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싸기도 한데다가 워낙 특수한 내용인데 이제 스텔스기가 잘 아시다시피 레이더기에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워낙 적을 교란하는데 중요한 비행기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이라면 대통령 참석 여부를 참모들이 검토를 해야 될 정도인데 국방장관도 안 간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발 뉴스 중에서 보면 김정은, 김정일, 과거의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가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관련된
장소를 왜 직접 참여해가지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그 미사일 기지 새로 복구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외신이나 이런 기사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거의 복구가 다 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직 엔진 시험대나 발사대 같은 것들이 다 복구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작년 7월에 북한이 일부 폐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다가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남북 정상 때 이 영구 폐기하겠다고 합의를 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는 이제 그 서명은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핵 미사일 관련된 실험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미사일 정도랑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한참 돌직구쇼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왜 해안포 다 문 닫기로 해놓고서 며칠 동안 문 안 닫고 왜 계속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거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겁니다. 공군력을 서로 제한하자라고 해서 소위 휴전선 근처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도 못 띄우고 했던 게 그런 약속 지키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잖아요. 왜 우리만 계속 약속 지킵니까?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지켜나가고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도박으로 응수해서는 안 되고 도박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책임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F-35A 전력화 행사 때 대통령도 가시라 당당하게. 네.